김철희의 정치쇼. 예, 까투리 안 틀어줘요? 까투리 타령 그거 왜 안 틀어주지? 그거 좋던데. 지난번에 빠져가지고 잊어버렸잖아요. 지난주에 두 분 다 어디 가셨어요? 아, 저희 둘이요? 네. 아, 그 얘기를 제가 아니 원래 사실은 아니, 작심하고 빠지고 말이야. 야, 이렇게 국회가 되네? 원래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지지난주에 예고 방송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제가 뭐라고? 재판 일정이 있어서 방송 그럼 녹음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잡았잖아요. 일정을 저희가 다시. 거기까지만 얘기하세요. 근데 무슨 뭐 북한 뭐 이한석 한다고 기자를 나오지 왜 말라고 안 그러지 안 나온 건데? 예, 뭐 아니 뭐 좀 뭐 댓글 같은 것도 뭐 제 얘기는 별로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럼 김태현 변호사 얘기만 나와요? 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약간 삐져서 네. 안 왔어요. 서초동 까투리 우리 이 청취자분들이 애정하는 코너인데요. 김태현 변호사, 이한석 SBS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진짜 앞으로는 빠지지 마세요. 네. 예, 제가 웃는 낯으로 얘기합니다. 일정을 다 조정하겠습니다. 네. 재판 잡지 마시고. 안 되면 녹음이라도 저희가 아니 이건 녹음하면 또 재미없어요. 생방으로. 그러니까 네. 두 분의 아주 이 뭐랄까 톡톡 튀는 매력은 생방으로 가야 예. 심심했죠 안 나오니까. 아유 심심하더라고요. 그죠.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이라고 그런 게 맞다면서요? 윤석열 총장하고 잘 협력해서 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고지것대로 들으면 돼요. 뭐 또 뭐 숨은 뜻이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보면 어제 대통령께서 법무부 검찰 서로 이제 개혁 협력하라는 발언을 하셨고 그리고 네. 더 나아가서 이해찬 대표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공격하지 마라 함구령 내렸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흐름들을 보면 어느 정도 좀 여기 이제 추측의 영역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대북 관계도 좀 굉장히 경색되고 여러 가지로 대통령 지지율도 상당히 좀 하락 빠지고. 추세에 있고 여러 가지로 현재 경제도 안 좋고 또 코로나 국면이고 복합적으로 외부적인 요인들이 긍정적인 요인들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내분 일으키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정권에 부담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싸우지 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 대통령 성대모사 좀 하면 허허 싸우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속내는 원래는 좀 분위기 잡아서 내치고 싶었는데 예. 좀 이렇게 여건이 안 좋아지니까 일단 참는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근데 내치는 건 또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대통령 입장에서 당신께서 임명권을 행사해서 신뢰한다고 해서 임명권을 행사해서 앉힌 검찰총장인데 본인이 물러나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 발로 예, 알아서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고 어쨌든 전체적인 외부적인 요인들 민주당이 볼 때는 검찰총장 좀 불편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축구로 말하면 뭐 구단주가 있고 감독이 있잖아요. 선수들 이제 뭐 전술 전략 같은 건 이제 감독의 영역인 거고 구단주는 선수 뽑아오고 뭐 이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사권을 행사하는 게 구단주고 전략 전술 수사 어떻게 하느냐 공격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이제 감독 총장의 몫인 건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 초반에 임명됐을 때는 강팀이야. 대한민국 축구의 경쟁력을 업그레이드 시켰어. 그 강팀 법원도 잡고 전직 대통령도 구속시키고 수사 잘해.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야 너네 왜 이렇게 수사를 해? 반칙도 하는 것 같고 개혁해야 되겠네. 야 선수 바꿔. 뭐 이렇게 되는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럼 단장은 누구예요? 이제 이번에 오신 추미애 장관께서 이제 단장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 싸움이 난 지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계속 할 거예요? 김태현 변호사 알아볼까요? 변호사님 말씀하시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생각이 같아요? 비슷해요. 그래요? 비슷한데 뭐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윤석열 총장의 경질이란 카드는 못 내요. 명분이 전혀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품도 아니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인 게 경질가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까지 보면. 그리고 본인 어쨌든 임명하고 불과 1년도 되기 전에 뭐 정치 권력에 뭐 선은 되지 말고 불평부당하게 하는 우리 총장님이라는 발언이 나온 지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대통령은 지금 경질을 1년이 안 됐어요. 1년이 안 됐어요. 근데 총장 취임하고 나서 이제 임명하고 나서 몇 년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아마 경질의 명분은 없고 오히려 만약에 경질을 하게 되면 윤석열 총장만 더 큰 인물이 돼버리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지난번에 이번 총선 때 177석이라는 압승을 거뒀는데 결국 특히 이제 중도 유권자들이 여당한테 몰표를 주면서 177석을 안겨준 의미가 뭔가라는 걸 해석을 해보면 총선 이기고 나서 첫 번째 큰 이벤트가
총장의 경질이다. 그것도 예전에는 신처럼 추앙받다가 정권 핵심의 칼을 겨누기 시작하니 역적이 됐던 그 총장을 밀어내는 그 모양새들은 정치적으로도 중도 유권자들이 물론 앞으로 큰 성과는 없지만 당분간 여당에 등 돌리게 하는 그런 기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대통령은 경질하지 않을 거고 이해찬 총리도 이해찬 대표도 그걸 아니까 일단 함구를 한 건데 근데 초선 의원들은 계속 이제 공격을 해답니다. 그건 뭐냐? 일종의 국합 배드캅. 아 그런 거예요? 저는 짜고 하는 거다. 그게 이제 자 어떻게 할까 문건 만들어서 초선 의원은 공격. 네. 당 대표는 함구 뭐 이건 아니겠지만 네. 알게 모르게 그런 전략들이 있다. 찬물 넣었다가 왜냐하면 찬물 넣었다가 더물 넣었다가 채찍 줬다가 당근 줬다가 왜냐하면 아주 생각을 해보면 경질 안 하고 그냥 놔둬도 법무부 장관이 위에서 눌러 법사위 가면 초선 의원들 들이받아 그리고 중앙지검장 들이받아 대검의 부장들 들이받아. 아직 그러고 있어요? 아니 뭐 알면서 그러세요. 저거 어떻게 알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어차피 지금 총장이 힘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더군다나 최측근이 한 검사장은 지금 뭐 어쨌든 피의자가 돼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놔둬서 고사시키면 되지. 아니 그러면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김태 변호사 말씀처럼 서울지검장이 검찰총장한테 대들고 대검의 부장들이 대검의 부장들은 총장의 참모들 아니에요? 그렇죠. 부장들이 막 대들어요? 맞아요? 뭐 어쨌든 뭐 검찰이라는 조직의 문화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기자들처럼 기사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대들지는 않지만 그게 대드는 거예요? 예? 그게 대드는 거예요? 그런 건가? 예. 아니, 일종 이런 거죠. 우리 소장님 예전 의원 하실 때 보좌관은 누가 뽑습니까? 의원은 뽑잖아요. 그렇죠. 내 참모니까. 근데 보좌관은 의원님 못 뽑고 저기 있는 당 대표라든지 나랑 정적 관계 있는 사람, 어이 이 의원 예예예 하러 보좌관 하지? 라고 하면 형식상은 내 참모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잘 굴러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꼭 그런 비유만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을 했는데 전략기획위원장으로 가더라도 전략기획 국장이나 전략기획 부장은 당 대표가 임명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못 뽑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비유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참모와의 관계라고 하면 좀 더 의원과 보좌관의 어떤 그런 형태로 어쨌든 비유의 차이가 있는데 들이대고 있어요 지금 그분들이? 뭐 굉장히 많이 좀 불편해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총장이 좀 고립돼 있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사실 대검에서도 현재 대변인 권순정 대변인을 제외하고 대검 안에서도 총장의 측근이 없다, 사람이 없다. 그래서 총장이 요즘 뭐 이런 말씀 농담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야 정말 외로워. 정말 외롭다. 총장 비슷하다. 아니 근데 잘 쓴다. 제가 궁금해서 총장이기 때문에 뭐 존중해야 된다는 뭐 이렇게 명을 따르는 거지. 윤석열이기 때문에 명을 따르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혹은 거긴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안 가까운 사람이 왔다고 부장이 총장한테 대든다? 그게 콩가루 집안이지 그게. 저는 이건 좀 조심스러운 발언이긴 한데. 팩트로 그게 맞아요? 팩트로 맞고요. 대들어요? 대들죠. 이번에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또 이른바 이제 그 모 언론사 채널 A라고 뭐 실명을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 채널 A와 모 검사장의 뭐 유착 의혹 사건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이번에 대검에서도 회의가 뭐 몇 번 열렸다고 하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좀 의견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특히 그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전문위로 넘기기로 총장이 지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총장의 그 내부 규정상 총장이 결정 권한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잡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안 좋습니다 분위기가. 그 부분은 해석할 여지는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번에 그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그 당사자가 지금 총장과 아주 최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이니까 처음에 언론 보도를 보면 부장단 회의에서 결정해라 이래놓고 부장단 회의가 결론을 안 냈는데 총장이 그냥 알아서 자문단 결정해라 이렇게 넘겨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본인이 스스로 자기 말을 부정한 거 아니에요? 그 내부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건 사실로 보이는데 내부에서 저희가 결정하지 못하겠으니 전문위 한번 열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한 것까지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것도 그럼 부장단의 합의예요? 그렇죠. 아니 합의가 결론적으로 합의라는 표현이 성립하지가 않는 게 5명 6명의 대검 부장들이 결론을 못 내렸다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결론을 내리긴 내야 되는데 그 시점이 뭐냐면 기자를 영장을 치겠다고 들어온 거예요. 수사팀에서. 그래서 팩트를 말씀드리면 이게 원래 대검 형사부의 산하에 연구관들이 있어요. 부장검사들, 평검사들로 구성된 이쪽으로 보고가 올라왔는데 연구관들은
야 이게 영장 청구 사안이냐? 네. 이거 영장 쳐야 되냐? 얘기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범죄 혐의가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아. 라는 의견을 개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검 형사부장이 우리 저 이철희 소장님 친하신 또 우리 대검 형사부장이 아 그러면 우리끼리 논의해볼게 해서 검사장들이 모여서 논의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결론을 못 냈다는 거야. 그랬더니 총장이 그래 야 그러면 전문위로 넘겨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아이고 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또 하나 궁금한 거 워낙 뭐 저 검찰 쪽을 잘하니까 두 분한테 같이 질문 드리는 거예요. 과거에는 왜 저 수사팀이 수사해서 뭐 구속해야 된다 이런 의견 내면 위에서 뭐 동부지검장인가요? 뭐 또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야 그거 아니잖아. 구속할 거까지 아니냐라고 버티면 수사팀 편을 들어줬잖아요. 그렇죠. 대개 언론이. 근데 이번에는 아닌 것 같아요. 엄청 지금 언론 지형을 보면 수사팀에 좀 유리하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총장 아니 근데 지금 총장 편 드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아 저는 누구의 편도 들지 않습니다. 아 그러죠? 예,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저는 SBS에 충성합니다. 진리에 충성하지. 아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언론의 그거는 사실은 저는 이제 정치적 형사 사건이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쓰는데 정치죠. 이건 사실 전형적인 정치적 형사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권이 알게 모르게 개입돼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어떤 저 보는 방향이 소위 말하는 보수 언론, 소위 말하는 진보 언론에 대해서 좀 갈리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적으로 최근에 나왔던 언론 보도 볼게요. 그러니까 저 H 검사장에 대해서 지난 주말에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조선일보 보도 뭐가 나왔냐면 거기 이제 채널 A의 저 이모 기자하고 백모 기자가 예전에 총장 저 이 부산 방문했을 때 순시 때 내려가가지고 검사장 딱 방에 올라가가지고 차 한잔 마시러 갔다는 차 한잔 마시러 갔다가 그걸 녹음했어요? 그러니까 그 대화를 녹음을 해버렸어요. 그 진짜 도의적으로 너무하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공식 취재도 아니고 가가지고 뭐 검사장 저희가 내려왔는데 인사하면 그래 올라와. 갔는데 그거를 안에다 숨겨놓고 녹음을 한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돼요. 또 어쨌든 그 녹음 파일이 이제 그 백 기자 휴대폰에서 발견이 되면서 압수수색된 거죠. 그러면서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중앙지검에서 한 검사장 휴대전화까지 압수수색까지 1차 처리 나간 건데 조선일보의 보도를 보면 뭐냐면 그 녹취록을 우리가 이모 기자 변호사인 주 변호사를 통해서 입수해서 받아보니 거기에 이쪽 기자들이 좀 뭐 신라젠 유시민 계속 얘기하니까 한 검사장이 얘기하기를 난 신라젠 관심 없어. 난 유시민도 관심도 없고 신라젠은 기본적으로 서민 다중 금융 범죄야. 이게 중요하지. 정치권 난 관심도 없어. 그리고 이제 얘기를 끊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녹취 보도만 보면 한 검사장은 아무 무관한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날 한겨레 보도는 또 뭐가 있었냐면 대검 검찰 관계자의 말을 빌려서 검찰 관계자가 그 조선일보 보도는 한 검사장한테 유리한 것만 짜집기해서 나간 거다. 짜집기. 우리는 다른 것들이 있다. 더한 내용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 더한 내용이 뭔지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론에 보는 시각마다 이게 보수 언론, 진보 언론, 정치권이 연결된 사건이가 조금 충돌되는 부분은 있죠. 근데 그거를 제가 참 하나만 정리를 해드리면 사람들이 이제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사안의 현상에 지금 집착을 하고 이제 청취자분들 본질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기본적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하려면 범죄 혐의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범죄 혐의를 걸어놓은 게 강요미수랑 협박이란 말이에요. 강요미수는 뭐냐면 강요한 실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강요한 실체는 뭐냐면 제보자 X라는 분께서 여야 로비 장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여야 로비 장부를 받기 위해서 강요를 했는데 이게 미수로 그쳤다라는 건데 그러면 여야 로비 장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체가. 근데 신라젠 수사에서 여야 로비 정황 실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여야 로비 장부에 대한 실체의 입증은 제보자 X가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이 로비 장부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실체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범죄 혐의가 성립하느냐. 이 부분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원래는 출근을 저쪽으로 하죠. 서초동으로 하죠. 서초동으로 하죠. 오늘 서초동 가면 칭찬 많이 받겠는데? 아니요. 근데 저는 검찰은 이게 칭찬인가 아닌가 검찰은 기소할 것 같습니다. 뭐를? 저는 이 의혹에 대해서 기소할 겁니다. 그래요? 재판에 넘기려고 할 겁니다. 저는 이 문제는 그렇고 하나 더 연결된 거니까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총장한테 수사 지휘권을 이제 행사한 거죠. 뭐 법무부는 그렇다면서요. 그렇다 안 있다 그렇다. 뭐 공문을 보냈다면서요. 네, 이게 수사지휘권 대상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검찰정법 8조에 명시가 돼 있어요. 본인들이 그 8조에 따라서 지시를 한다라는 표현을 본인이 지휘란 표현을 썼어요. 옛날에는 사퇴했잖아요. 김종빈 총장인가 강정구 교수 천정배 장관 시절에. 근데 법에 정해진 권한을 행사했는데 굳이 반발해서 사퇴할 거지는 없잖아요. 그 지금 윤 총장이
하고 있는 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사퇴 안 하는 게 맞고 사퇴할 만한 건도 아니고 더 나아가면 저는 수사지휘권 발동할 건도 아니다. 보세요. 김종빈 총장이랑 천정배 장관 때는 검찰의 라인들 총장은 강정구 교수 당시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치려고 했던 거예요. 맞아요. 네. 천정배 장관이 수사지휘권 행사 치지 마라고 하면 거의 뭐 수사지휘권 생기는 첫 번째 사건이에요. 불구속 수사해라. 근데 보세요. 기소해라 말아라. 구속해라 말아라는 수사의 본질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 그거는 저는 누구를 피의자로 입건해라 이런 거 수사의 본질과 관계된 거예요. 그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사지휘권을 저는 대상이라고 보고 어쨌든 당시에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 행사를 한 겁니다. 네. 행사했으니까 총장은 법에 따라야 돼요. 근데 총장은 본인 의견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사표를 내고 법 규문이 있으니까 따르지만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걸 표시한 겁니다. 근데 이번 사건 보시자고 그로부터 20년 있어서 수사지휘권 행사됐어요. 이게 수사지휘권 행사할 만한 건인지 저는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참고인 조사를 해라 피의자도 아니야. 참고인 조사를 해라 말아도 아니고 하긴 하는데 어디서 하냐라는 거거든요. 네. 그것도 내부 관할 자기들끼리 관할 문제예요. 이건 수사의 본질과는 무관한 거예요. 전 수사지휘권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에서 수사지휘권 행사했어요. 총장은 당연히 따라야죠. 총장 왜 그만 안 뒀냐. 이거는요. 버티면서 항의를 할 만한 사안의 건 자체도 못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냥 야당의 이 수사지휘권 그 조항을 폐지하자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필요해요? 아니 저는 그 조항을 폐지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같은 구단에서 구단주가 있고 감독이 있다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구단주가 감독과 같은 수평적 관계일 순 없죠. 구단주가 상위 개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원칙적으로 구단주가 감독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 근데 수사지휘권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이번 자꾸 2004년하고 이번에 논란이 된 건 뭐냐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지휘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거지 개별 사건에 대해서 지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냐면 원래 감독이 야 손흥민은 공격해. 라고 하는 건 감독의 지휘 권한인데 이번에는 구단주인 장관이 야 손흥민 공격수로 넣어라고 지시한 거란 말이에요. 개별 사건에 대해서. 그럼 이거에 대해서 감독이 아니 이건 내 권한인데 왜 이렇게 개별 사안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는 거야? 라는 거에 대해서 반발이 좀 있었던 거지. 근데 원칙적으로 지금도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작동 원리는 존재하고 있다. 이게 끊어지는 순간 검찰을 그럼 누가 지휘합니까? 저는 그 조항을 폐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치적인 영역인 거죠. 그거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이렇게 질문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윤 총장이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 거죠? 그렇죠. 근데 여당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나가주면 좋겠다 이런 걸로 많이 해석을 하는데 그럼 이제 충돌은 불가피한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이건이 아니더라도. 어떨 것 같아요? 임기 2년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당의 압박에 못 이겨서 나올 것 같아요? 채우려고 할 것 같고. 채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본인이 나갈 명분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물론 하나는 진짜 극단적인 경우에 상정을 해보면 예전에 강정구 천정배 장관하고 김종민 총장 때 해보면 이제 곧 있으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서 이제 추가하는 기소 여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그때 예전에 천정배 장관 때도 행사를 하면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게 하나의 변곡점이고 그게 아니라면 그리고 개인적인 큰 어떤 뭐 비리나 이런 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윤석열 총장은 힘들어도 아마 내년 여름까지 가려고 하겠죠. 정해진 임기는 보장하는 게 맞는 거라고 보장하는 것도 맞고 본인도 그 임기를 지켜서 깔끔하게 퇴임하는 게 맞죠. 이러저런 논란 때문에 좀 임기를 둔 취지가 퇴색하는 거. 지금까지 총장들 보니까 임기 못 채운 분들이 더 많더만요. 많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앞으로의 변수는 앞으로 만약 총장이 나가려고 했다면 조국 수사 끝나고 벌써 나갔을 것 같고 앞으로의 변수는 민주당의 기류가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두 분 빠지시면 안 됩니다. 워낙 애정하시는 청취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왜 댓글이 안 올라오죠? 댓글이 너무 많아서 못 올린대잖아요. 저기 지금 우리 스프링 작가가 제가 너무 항상 댓글을 고민해요. 이거 뭘 올려야 되나 여기. 너무 많대요. 너무 많아가지고 구분이 잘 안 돼가지고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그렇다니까. 자, 두 분과 방송을 하니까 참 재밌습니다. 소초동 까투리 김태현 변호사 이한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00번) 저어 만든 달콤한 시사 이철희의 정치쇼. 제가 시작할 때 임계장 이야기란 책 얘기를 꺼냈습니다.
임계장은요 임시계약직 노인장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많이 힘듭니다만 노인분들도 정말 힘들게 삽니다. 요즘 특히 그렇죠. 날씨 더운데요. 그분들에게 따뜻한 말로 인사 건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곡은 윤도현 밴드의 오늘은입니다. 물러갑니다.